지급안정법 24쪽에 있습니다. 지급안정법. 나머지는 분량이 좀 꽤 있어서 일단 지급안정법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좀 작은 분량인데 지간법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간법이 한 문제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한 문제 내지 한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문제까지 나오긴 힘든 거고요. 이 법은. 자, 이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급안정법은 공부할 때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언제 봤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구조죠, 구조. 예, 중간 삭제 배제. 자, 중간에 사업에 이제 근로를 하거나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착취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착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그러니까 법률이 있으면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제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법률이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파견법. 파견 사업주가 허가받게 되면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안정법이에요. 대표적인 사업이 직업 소개 사업이에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이거 이제 등록하게 되면은 유료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끼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인 경우에는 법률이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걸 빼고서는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제 돈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내용이 요거예요. 지급안정법. 자, 그럼 지급안정법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뭐 직업 소개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요. 제일 큰 틀에서는 요거 소개 사업인데 요 소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정부가 하는 직업 소개 사업이 있고요. 이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게 주로 이제 우리 법에서는 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은 다 고용센터 갑니다.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직업 소개하는 내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민간, 그러니까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외의 장. 민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민간에 있는 직업 소개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중간에 착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직업 소개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요건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정부가 할 때, 고용센터 갈 때 어떤 식으로 직업 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먼저 정부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조항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이게 그 모직 과 이게 고용 서비스를 약간 섞어냈나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뭐 충분히 여러 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직업안정기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양가로 이번 직업소개 모집 알선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업소개는 모집하고 알선하는 거, 탐색, 모집, 알선하는 거예요. 직업주도는 이제 뭐 직업에 관한 지도를 하는 거고, 무료 직업소개 사업 돈 안 받고 소개하는 거, 양가로 5번 유료 직업소개 사업 돈 받고 직업소개하는 거, 양가로 6번 모집은 권유입니다. 권유 그냥. 직업 소개는 이제 모집해서 알선하는 거죠. 근데 모집은 권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근로자 공급 사업. 핵심은 근로자 공급 사업은 파견 사업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와요, 다시. 이건 파견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 정보 제공 사업. 뭐 있을까요? 뭐, 알바몬, 뭐, 알바 천국, 이런 것들 있어요. 이건 직업 정보 제공 사업 하는 거죠. 자, 양가로 9번 고용 서비스 사업.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그런 사업이에요. 총칙은 그냥 뭐 원론적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등채용,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직업 소개를 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에 하는데 지자체장도 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 그러니까 이제 각 광역지자체라든지 기초지자체가 우리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도 필요하면은 직업 소개에 대한 전문 인력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도 필요하면은 지자체장과 공동으로 이런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직업안정기관에 장의하는 건데 지자체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직업 상담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요거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용센터 가시게 되면은 고용센터에 공무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 근로자들이 있어요. 직업 상담사에 가진 분들이 고용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니시지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 직업 상담원을 배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고용센터가 뭐라는 거냐? 직업안정기관의 장. 제일 중요한 게 직업 소개 되겠죠. 직업 소개한다. 자, 중요한 게 첫 번째 구인 신청. 자, 구인 신청을 했어요.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케이스가 법령을 위반했다. 신청 내용이. 이때도 거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적당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이건 우리가 정부인데 소개할 수 없지, 그죠? 그 다음에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없는데 소개할 수 없겠죠, 그죠? 구인자가 체불사업소예요.
이런 이상한 사업주에 소개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구인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신청 수리 거부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직 신청도 수리 거부가 안 됩니다. 단지 신청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다.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직업을 신청했는데 구직을요. 구직자가 요청을 했거나 구직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직업 상담이라든지 직업 적성 검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좀 당신의 직업 적성을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이제 근로자가 오케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고요. 구인자가 이제 구인 신청할 때는 근로조건을 밝혀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구직자에게도 안전기관장이 알려줘야겠죠. 그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만 원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고 들어가 봐야 된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직업 소개 원칙 잘 나와 이것도요. 자, 직업 소개하는데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장소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 가능한 지역에서 직업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 가능한 지역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있죠. 단서조항. 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별로 사업장이 없어요. 이런 케이스. 불가능한 경우에는 광역 직업 소개 사업을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할 때는 다른 지역도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가까운데 좀 불가능할 때는 광역적인 직업 소개도 가능하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받도록 알선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직업 지도를 또 합니다. 직업 지도. 자, 누구한테 하느냐? 첫 번째,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자, 새로 취업하는 사람한테 직업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어요. 신체장애나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직업 지도해야 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업 지도도 해야 돼요. 새로 취업한다. 장애가 있다.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 지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용센터에서 학교 각종 이제 직업에 관련된 학교장이라든지 공공직업훈련시설 이런 장 실시하는 직업 소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요청하게 되면 직업 지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정보를 제공을 하는 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고용센터 하는 것이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뭐 고용 정보 제공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직업 안전기관의 장 이외의 자가 하는 내용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일단 요건이 제일 중요해요. 요건이요. 첫 번째가 직업 소개가 나오죠. 직업 소개. 직업 소개는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료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요건이 까다로울 필요가 없어요. 무료는 그냥 신고입니다. 신고. 근데 유료는요.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제까지는 안 갔지만 등록제입니다. 이게. 등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내는요. 국내는 이제 지자체장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그러니까 지자체장, 기초자치가 되겠죠. 기초자치. 그 다음 국외는요. 노동부 장관. 그걸 이제 카테고리 만드시면 돼요. 무료니까 신고죠. 국내니까 지자체장한테 신고한다. 국외니까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무료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도 해야 되는데 근데 신고도 관계없다.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왜 예외를 하는가 하면 다른 법에 이미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산업인력공단. 이미 산업인력공단 법에 자기들의 이런 사업이 나와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장애인 고용공단. 역시 장애인 고용법에 이 공단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장.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도 산업재해 입은 대한 직업소개 사업이 자기들 법에 있어요. 있으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런 업체가 하는 그런 소개는 신고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체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공익단체가 돼야 됩니다. 비영리법인, 공익단체가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하시고요. 체불사업적인 경우에는 직업소개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유료는 국내니까 이제 지자체한테 등록, 유료니까요. 그러니까 국외지만 유료니까 등록이지만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이렇게 카테고리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유료직업 소개 사업은 이게 약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과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료직업 소개 사업소 두 개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자격자가 한 명 이상 고용돼 있다 그러면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자격자가 누군가 하면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상담사라든지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력인데요. 경력은 특이하게 3년이 아닙니다. 다 2년에 2년. 2년 이상 경력자들은 자격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호 2년 이상 경력. 그 다음에 자 5호도 2년 이상 경력. 4호도 2년 이상 경력. 6호도 2년 이상. 7호도 2년 이상. 그래서 혹시 나오게 되면 2년 이상이 3년이 나오게 되면 틀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료지급소개 사업은 또 이제 과다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외의 금품은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금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수수해야 되고요. 단지 고급 전문 인력 소개 시에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급 헤드헌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헌터 고급 헤드헌터 할 때는 이렇게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헤드헌터를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인자로부터 성급금 수령은 안 됩니다. 자, 명의대회 당연히 금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대한 준수사항은 체불사업 중인 경우에는 당연히 구직자에게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구인자가 하는 사업이 허가 사업인지 뭐 신고 사업인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제 뭐 소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는 아까 본 대로 자격 갖춘 직업 상담은 한 명 이상 둬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 상담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아까 봤던 뭐 노무사, 뭐 직업 상담사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동거하는 가족이 이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나 무료나 다 공통으로 제한한 내용이 있는데 연수자입니다. 연수자에 대해서는 연령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가 안 되는 친구들을 이제 소개할 때는 친권자나 후기인의 취업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금지 직종 당연히 소개 안 되고요. 청소년 보호법상에 청소년 유해업소 역시 소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겸업 금지합니다. 결혼 중개업, 숙박업, 식품 적개업. 이것도 약간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식품 적개업이 무조건 직업 소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그 다류 배달하는 그런 소개,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금지하고 있는 거고 모든 식품 적개업 원래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것도 하나 혹시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소개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자, 그런데 여기 직업 소개하는 거 하고요. 이걸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같이 하게 되면은 요 소개 사업에 대한 요건으로 충족을 합니다. 근데 요걸 하지 않고 요것만 하고 있다. 그때. 요걸 할 때는 이미 요거 할 때 등록하거나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요걸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한 요건으로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분이 아니고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건. 자, 그게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직업정보 제공 사업,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요건 신고제예요. 근데 무료 직업 소개 사업 하는 자와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이미 거기서 다 했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 할 때 이제 체불 사업적인 경우에는 알 수 있게 게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하는 정보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뭐 임금 10,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 최저임금이 1030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모집입니다. 모집. 요 모집은 사업의 형태는 아니고 모집할 때. 자, 근로자를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할 거냐. 모집 방법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뭐 문서를 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다. 그때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모집하는데도 근로자 모읍니다 했는데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뭐 응모자로부터의 금품 수령, 이익 취득은 당연히 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업이 근로자 공급 사업이에요. 그래서 근로자 공급 사업. 요거는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하는 공급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항운 노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빠릅니다. 노조를 생각하는 게. 자, 여기가 이제 항운 노조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하역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운 노조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업체가 있어요. 이런 이제 항만에서의 그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유동적이에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파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문적으로는 파동성이라고 하는데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가 굳이 이렇게 적을 때를 위해서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가 하면 노조한테 우리가 일이 많으니까 공급해줘 하는 겁니다. 그럼 노조가 자기의 조합원을 공급을 해줘요. 이게 공급 사업입니다. 자, 뭐죠? 사업이에요. 노조가 사업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노조가 사업하는 내용들이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급인데 이 공급 사업을 허가를 하는데요. 허가에 대한 독점권이 노조에게 있어요.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 노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노조가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파견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뭘 봤죠? 파견 사업에서 절대 금지 업무가 있었습니다. 절대 금지 업무 중에 하나가 직업안전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허가를 받은 업무. 요거는 공급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견업을 허가를 안 해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건 파견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는 허가제, 노조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잘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국외는요. 국외는 노조만 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서비스업자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예인 대상의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는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만 허가를 줍니다.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 대상의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은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만 허가해 준다. 이렇게 하시고요. 허가 기간은 3년입니다. 연장 허가도 3년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기타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하는데 읽어본 데서 문제 날 수도 있고요. 이제 아니면 여기 없는 데 문제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뭐 시행령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확률적인 그 공부를 하는 거라서 그것들은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성매매 행위나 이런 걸로 직업 소개한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질이 안 좋죠. 그죠? 이제 이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이건 미수범도 처벌한다. 원래 기존에 이제 그 기수범이 원래 처벌 원칙인데 이런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은 미수범도 처벌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보고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에 남녀고용 성분법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필이면 중요한 내용을 졸릴 때 하게 되는데 어쨌든 보셔야 돼요. 이제 잠을 깨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시간이 좀 늦었지만 시간 예상 2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